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슈퍼히어로 얘기를 차근차근 해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차량 사고 현장에서 본인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돌본 이 히어로 같은 분들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아하.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네, 저곳은 단양RC 부근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저기 보이시죠? 도로 중앙에서 한 화물차가 큰 불과 연기를 내뿜으며 엎어져 넘어져 있는 아이고,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화물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 순찰대원 두 사람이 확인을 한 거예요. 아이고. 다급히 차로 돌아가서 다시 공구를 챙겨서 저 불길이 치솟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이 일어나는 와중에도요, 망치와 삽으로 앞 유리창을 깨고 불타는 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결국 어머, 구조해 세상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사고 현장으로 떨어진 곳으로 운전자를 구조해서 인도를 하는데요. 옷가지까지 가져와서 이 운전자에게 덮어주면서 놀란 사람이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고요. 아. 곧 이어 도착한 구급차에 태워보내면서 현장 정리까지 신속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큰 불이 일어난 정말 위험한 사고 현장인데 그렇죠. 저렇게 목숨을 걸어가면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실제라니까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저 차에서 시뻘건 불길도 불길이지만요. 매캐한 검은 연기, 유독가스 같은 거잖아요. 정말로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진짜 생사를 가를 뻔한 순간이었을 텐데 당시의 현장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순찰을 진행 중이었고, 검정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이동했고요. 그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제 불이 좀 나고 있었고요. 차량으로 다가갔을 때 차량의 뒤쪽에 사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운전자는 탈출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을 보니까 사람이 어떤 운전자분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량 안에 뒤엔 불이 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으로 이제 급하게 이동을 해서 그 유리를 삽으로 깨고 꼬챙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유리를 걷어내고 사람을 구한 다음에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물론 지금은 이제 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순찰대원 분도 마음이 좀 진정되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때 현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심장도 도움을 주려는 이 순찰대원 분들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어요. 왜? 자신의 행동이 조금만 더뎌도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화물차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시뻘건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저 상황에서 뛰어든다는 게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이분들 무서운 생각은 진짜 요만큼도 안 들었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 출신이고요.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었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아마도 대처를 했던 것 같고 운전자께서 운전석에 계시는 걸 보니까 저의 그 안위를 위한 것보다 그분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장서더라고요. 9년 동안 이제 앞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뭐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고 일단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저 얘기가 솔직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오직 빨리 이 운전자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저희 같으면 저기 다가갈 수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보기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 먼저 들 것 그렇죠. 같은데 이 두 분의 안전순찰원 분은 본인들의 안위보다는 일단 저 차 안에서 운전자를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을 시켜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천만다행히 저 안에서 구조됐던 운전자 일단 잠시 의식을 잃긴 했었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이 안창영 안전수차원 같은 경우
장교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이라크 파병도 갔다 오고 어허.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손에 이제 유리 파편이 아까 유리를 깨면서 좀 아유. 박혀서 손에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큰 지금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또 한 번 문희진 순찰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저기서 너무 긴장을 해서 좀 몸살기가 왔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환상의 콤비 이 두 분이요. 참 인성도 훌륭하신 게요. 문희진 순찰원은 올해로 이제 이 길에 들어선 지 10년 차 되시는 베테랑이세요. 그리고 앞서 장교 출신 안창영 순찰원은 이제 갓 입문 3개월 되셨대요. 그런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통화해서 그랬대요. 아니 저 선배님보다 제가 너무 주목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합니다. 저희 선배님을 더 부각되게 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런 말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앞서 문희진 10년 차 문희진 순찰원님 그랬대요. 저는 앞선 9년 동안 선배님들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충성. 참 인성갑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의 고속도로 안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오늘도 우리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의 문희진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안창영 안전순찰원 두 분께 정말로 히어로다 이런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주 서귀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다음에 아주 눈살을 찌푸린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서귀포시 한 골목길에서 한두 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 거기를 전부 다 긁었다. 동시에서 아이고. 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네. 자, 저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입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는데요. 어? 차량과 좀 가까이 걷죠. 근데 남성의 손에는 어? 무언가 들려있는 듯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 남성 10분 동안 걸으면서 주차된 차량을 연속으로 긁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세상에. 남성이 피해를 준 자동차의 수 무려 26대라고 합니다. 어머.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척 하는데 물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만 저게 그냥 차량을 옆문을 긁은 거라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아니 진짜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26명이 생긴 겁니까? 허주원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10분 사이에 피해자 26명이 생긴 거잖아요. 10분 사이에. 저 남성 지난 14일에 잡혔습니다. 아하. 사건 자체는 지난 2일 새벽 4시 40분쯤에 제주도 서귀포시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는데 주차된 차량 26대의 옆면을 저 남성 60대 남성이거든요. 뾰족한 물체로 긁으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피해가 무려 2천만 원 상당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은 용케도 지금 보세요. 저 범행 장면이 찍힌 즉 피해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범행 장면 찍힌 덕분에 검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앞뒤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나홀로 주차되어 있을 때 피해 당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이구 속도 이거 어떻게 잡아? 많은 수리비 혼자 막 들였을 때 끙끙 앓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공감 가실 텐데 이수영 교수님 아니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심리입니까 대체? 글쎄 뭐 지금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 중인데 지금 아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지금 저런 행위를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사회적인 불만, 그 지역 내에서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골목길에 세워진 무차별적인 이제 차량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저와 같은 행위를 해서 사실은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범행 동기는 자신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재판에 갔을 때도 이렇게 둘러댄다고 그게 정상 참작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는 저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영상인데요.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에 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어허. 자, 빗속에서 덩치가 큰 검은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어머. 남자아이 보이시죠? 어머. 고작 8살입니다. 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아이 이내 개에게 따라잡혀 길에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어머. 아이는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아이를 문 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때 한 주민이 지나가는데요. 저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고는 본인이 두려운 듯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피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분인데요. 물론 저분이 저러는 거 저희 이해는 갑니다만 그 사이 걔는 2분간 집요하게 아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고 2분씩이나요? 네, 아이는 쓰러진 채로 몇 분간이나 방치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아니 저 덩치 큰 개한테 2분간 아이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세상에.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다. 저러다가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오후 1시 20분쯤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8살짜리 초등생 남자아이가 지금 지나가다가 이런 이제 지경에 빠졌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개가 목줄만 하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줄을 하지 않았죠. 목줄이 그리고 없어요, 네. 목에 지금 화면에 이제 목줄이 없는 걸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목걸이만 하고 있고 아. 이제 거기에 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결국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이 지나가는 아이를 쫓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물론 뭐 영상이 찍혔지만 이거를 SNS에다가 올린 이유는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대형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앞서 CCTV에 아파트 단지 내를 비추던 CCTV에는 당시에 우산 썼던 어른으로 보이는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허주연 변호사님 2분이 넘게 저 아이는 저 덩치 큰 개한테 집요하게 무차별 공격받으면서 아무도 도움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1분 1초가 아쉬운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위험한 처해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 왼쪽에 보이시죠? 바로 택배기사였습니다. 네. 택배기사가 저 손수레를 들고 쓰러진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검은 개 위협하죠. 검은 개 도망가지 않다가 계속해서 마구 휘두르니까 저렇게 도망가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수레를 내리치네요, 땅바닥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개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간신히 천만다행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섭기는 택배 기사님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저 수레를 이용해서 위협을 줘서 개를 멀리 떼어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저 택배 기사분이 그 손수레 같은 걸 휘두를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바로 일어나질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거든요. 어머, 어떡해요. 조금 있다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력이 많이 빠졌던 것 같고. 저기 진짜 저 아이고 어떻게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아이고. 큰 소리가 나는데도 저 그 택배 기사분 말로는 본인이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뭐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더라. 어머, 그리고 어떡해요. 걔가 아이의 목을 잡고 늘어지고 아이고, 있더라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 조금만 시간이 더 흘렀으면 어쩌면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을 수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저 택배 기사분이 저렇게 개를 쫓아버린 다음에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옆에 또 다른 어떤 아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랑 같이 개를 잡아야 견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를 잡기 위해서 공원 양쪽에서 이렇게 출구를 막고 개를 잡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 일단은 개를 잡았는지는 일단 나중에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일단 급한 건 지금 저 아이의 상태잖아요. 걱정됩니다.
예, 안타깝게도 아이가 괜찮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택배 기사가 걔를 내쫓는 사이 겨우 정신을 차린 아이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만 다시 털썩 쓰러지고 맙니다. 어떡해. 다시 또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또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네요. 또 다시 꼬꾸라집니다. 어머. 아이가 무려 3차례나 일어났다가 쓰러졌는데요. 어머, 세상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고, 상황이죠. 어떡해요, 아이고. 그리고요, 검은 개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타나서 아이 쪽으로 다가가려고 저기 하니까 있네요, 진짜 개. 예, 택배 기사가 끝까지 개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지금 감정을 시청자분들도 아마 자신의 아이, 자신의 손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보셨을 때 애가 타질 거예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아이를 우리가 구해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 8살짜리 아이가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저항이 안 되잖아요. 저 큰 개한테. 뭐 목과 팔과 이런 데를 계속 심하게 물려서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초등학생의 아버지 얘기로는 아이 생명이 위독할 뻔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사진 나오는데요. 어떻게 목에는 진짜 급소잖아요, 목은. 이제 아버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 개가 아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아이고, 세상. 택배 기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더 큰일이 났을 것 같다라고 분통 터져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대목은 저렇게 큰 개가 목줄도 하지 않은 대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있어요, 버젓이. 대체 개 주인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주연 변호사님? 견주가 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게 분명한 거죠. 이 견주가요, 이 문제견이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에 사는 80대 남성이 키우는 그 개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2019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견종인데도 착용하지 않아서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처벌이 좀 강화가 됐는데 네. 뭐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실무상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 상황에 이 문제견은 법에 지금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 종류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요. 저 아이를 택배 기사님 덕분에 그리고 주변에서 또 다른 도움 주신 분 덕분에 개를 아이에게서 멀리 떼어내올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을 배회하면서 날뛰던 이 개를 잡아서 아하. 유기동물센터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왜요? 거예요. 이 개에게 물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견주가 거기 다시 찾아가서 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개라고? 그렇죠. 근데 이 상태로 된다면 이 개가 또 나돌아다녀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강력히 항의를 한 거예요. 사후 조치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고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항의를 받은 이후에 견주에게 찾아가서 권한 포기 각서를 받고 네. 이 개를 다시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네. 지금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개를 살처분하기 위해서 경찰이 검찰에 지휘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안락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견주들도 개를 아끼는 마음은 있겠지만 내 개니까 찾아가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생활 구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요. 물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법정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그 견주분들 전국에 있는 견주분들 다 명심해서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제발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 방심이 자칫 이번 사건 보세요. 소중한 아이, 남의 집 아이
생명 앗아갈 뻔했습니다. 정말로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건 뭐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발 예의 좀 지키세요. 안전 수칙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 그리고 어두울 때 정말 운전 조심하라는 얘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어제 새벽 광주 시내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도로 위에서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결과 또한 정말 참혹했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새벽 도로죠. 길가에 있던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급하게 바꾸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차로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SUV가 피하지 못하고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차에 부딪힌 흰색 승용차는요. 미끄러운 도로 위를 한 바퀴 돌고도 한참을 미끄러져서야 멈춰 섰고요. 이 사고로 이 승용차에 탔던 20대 2명과 10대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 대체 무슨 이렇게 날벼락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네, 14일 오전 새벽 4시경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광주시 광산구의 한 4차로 도로였는데 저기서 한 승용차가 처음에 4차선을 달리다가 잠시 멈췄다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방금 보신 것처럼 뒤에서 오던 SUV 차량이 승용차를 충돌한 거죠. 네. 그때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20대 초반 남녀하고 10대 후반 고교생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차 밖으로 튕겨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고 하고 당시에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무면허 운전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위로 올라간 상태였죠. 저는 갔을 때 없고 바닥에 피가 많이 흘려 있었죠. 두 사람이 밖으로 튕겨 나가고 한 사람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충격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저 사고 난 차량은 왜 무슨 이유로 급하게 4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경찰에 수정하기로는 이 승용 차량이 주유소에서 이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차량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생 1명, 그다음에 20대 남녀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 차는 렌터카입니다. 그리고 18살 고교생이 빌린 건데 그럼 여기서 혹시 또 무면허인데 뭐 잘못 빌려준 건가 이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었고 얼마 전에 면허를 취득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합법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 렌터카는 20세가 넘어야 또 운전 경력이 한 1년 정도 있어야 빌려주는데 이제 면허가 있어서 그냥 빌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누가 운전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와 지금 또 조수석 1명 빼고는 2명이 차량 충격 때문에 차 밖으로 튕겨서 나가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아유. 누가 지금 운전을 했는지 운전자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혹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사망자들 상대로 해서 음주 여부를 혈액을 통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시면 또 SUV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사고 원인이 과속이었는지 차량 변경인지 이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앞서 사고 영상을 보면요,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그 SUV 차량한테 무슨 책임을 전적으로 지운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영상상으로 봐도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두운 시간이고 새벽 시간 그리고 빗길인데 속도가 적정했습니까? 그건 또 시청자분들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이 처음에 의심을 한 것은 사고가 터지면 혹시 음주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SUV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생각을 한 것이 네. 빗길 과속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빗길 과속 여부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SUV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그들도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치료 이후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고는 지금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사망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쪽이든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기를, 그리고 지금 SUV 차량 운전자분들도 지금 심한 부상이 입었기 때문에 이후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뉴스파이터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